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영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영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영어 그러니까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어차피 끝날 때 여러분들 영어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들을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 영어를 훈련하려면 지난번에 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영어에 지식을 넣는다 그래서 영어를 꼭 활용할 수 있게 되진 않는다고 얘기했죠. 네. 활용하게 되려면은 한 가지 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영어를, 지식을 운영하는 것. 근데 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사고 구조를 변환시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성 구조를 이제 변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번에 배웠던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영어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 같이 훈련해 보자고요. 사고 구조 변환 학습법에 대한 기본 내용은 이거예요. 한국말과 영어가 서로 순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네. 나는 밥을 먹는다. 그렇지만 영어를 쓴 사람은 나는 먹는다, 밥을.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요. 어디까지 훈련을 했냐면요. 제가 일대 원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뭐 밥을 먹는다, 나는 먹는다, 밥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어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영어는 주어 동사로 돼 있고 그 다음부터 궁금한 말을 쓴다고 얘기했죠. 네. 궁금한 말이 한국 사람은 I gave, 나는 준다 그러면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무엇을 주는가 궁금해하는데 영어를 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궁금해요? Who, 누구에게, 그 다음에 what. 그래서 영어는요, I gave him, 나는 주었다 그에게, 그 다음에 a pen, 펜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I gave a pen him,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어가 어렵고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의 버릇이에요. 조금 우스운 말로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궁금해요? Where, 어디에다 그랬는가, 어디에. 그 다음에 why, 왜 그랬는가. 그 다음에 when, 언제 그랬는가. how, 어떻게 했는가. 이게 영어의 구조고 이게 영어의 문법이고 이것이 영어를 말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걸 일대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대 원리 하나 갖고 모든 언어를 영어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은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주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동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맨 뒤에다 얘기해요. 한국 사람은요. 너무 거꾸로 아니에요? 이게 맨 뒤로 간다고요. 그렇게 하고 뒤에 게 맨 앞으로 와요. 그래서 where, why, when, how인데요. 이 순서도 한국말을 거꾸로 해요. 그래서 나는 뭐 해서 where, why, when, how가 아니라 when이 먼저 나오고 where이 저 뒤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거꾸로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게 이렇게 와서 who, what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게 복잡해 보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이건 한국말의 몇 대 원리일까요? 1대 원리예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하고요. 결론을 내려요. 먹었다. 그렇게 하고 뭘 먹었냐면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레스토랑에서 뭐 누구누구하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의 구조는 나는 그러고요. 변들이 얘기를 해요. 어디서 어떻게 뭐 밥을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해요? 먹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언어의 구조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생활의 패턴도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 돈을 꾸러 가면 이렇게 꿔요. 저 가서
돈 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 중에요. 가가지고 우리 애가 어땠는데 뭐 집안부터 시작해서 일가친척 다 얘기하고 나서 나올 때 뭐라 그냥 돈 꺼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국말의 사고 구조예요. 미국 사람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돈 꾸러 가면 첫째 돈 꿔주세요 하고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고 우리 친척이 어떻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사고 구조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 구조를 변환시켜야지만 언어를 익히는 거예요. 근데 변환시키는 게 어려운 일이냐?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훈련은 필요해요. 워낙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왔어요? 한국 사람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려요. 나는 하면 한국 사람은 일단 변두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결론을 내리려니까 그것이 영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길이 잘못 들였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안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바꿔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워낙 한국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이거를 변화시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저하고 연습해 볼까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아들에게 한 대 차를 사주었다.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영작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까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을 영어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뭘 바꾸려고 그래요. 사고 구조를 바꾸는 걸 먼저 하면 영어는 저절로 돼요. 자, 나는 나의 아들에게 차를 사주었다. 그랬을 때 이 식으로 생각하자 말이에요. 주어가 뭐예요? 나는. 그 다음에 우리는 변두리 얘기하잖아요. 나의 아들에게 차를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돼요? 결론이 딱 나와야 돼. 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사줬어요. 근데 누구에게요? 우리 아들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차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문법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사고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나는 사주었다. 나의 아들에게 차를. 그럼 영어 끝난 거예요. 거기다 단어 넣기만 하면 돼요. 나는이 영어로 못 가요. 그 단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내세요. 나는 뭐예요? I. 사다가 뭐예요? buy가 사는 건데 사주었다 그러니까는 뭐 할까요? buy의 과거. 네, bought에 그렇죠? bought. 나는 bought. 그 다음에 나의 아들이 뭘까요? My son. 그럼 되겠죠? 차는 뭘까요? 차를. car죠? 근데 car 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은 한 대 차, car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헷갈려요. 몇 대 사줬나? 그러니까 한 대 사주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car. 그러죠? 그래서 좋은 영어가 되는 거예요. I bought my son a car.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를 하려면 안 되지만 사고 구조로 변화시켜버리면 영어가 돼야 안 돼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기에 영어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고 구조가 변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저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봅시다. 나는 그에게 한 권의 책을 나는 내 여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그걸 영어로 만들 때 영어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사고 구조대로 나는 결론 내 뭐예요? 가르쳐 주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여동생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영어를. 맞아요. 그게 영어식 사고 구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다 뭐만 하면 돼요? 단어 넣기 하면 돼요. 근데 그 단어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갖다 넣으면 돼요. 나는이 뭘까요? I. 가리키다. teach의 과거 taught. 나는 가르쳤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My sister. sister에게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어요? 영어니까 English. 그러니까 좋은 영어가 되는 거예요. I taught my sister English. 이런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사고 구조 변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제 이 시간대마다 제가 한국 문장을 가져올 거예요. 한국 문장, 영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모여서 뭘 하면 돼요? 그거를 일대 원리에서 영어식 한국말로만 계속 바꿔가면은요. 제 경험에는 하루에 한 5문장씩만 12주 바꾸잖아요.
그러면 영어식으로 생각해줘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얘기하면 뭐로 또 떠올라요? 영어식 한국말로 떠오른다고요. 그럼 영어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발성구조 변환이에요. 발성구조라는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어를 듣고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안 되는 이유는 말하는 연습을 해서 안 되는 것보다 첫 번째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면요.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 뻐꾸기 얘기도 했고 닭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뻐꾸기는 자기의 애를 써서 뻐꾸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뻐꾹뻐꾹 거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뻐꾹뻐꾹이라고 얘기해놓고 듣기는 또 뭐라고 들어요? 뻐꾸기는 뻐꾸기 소리 내는데 우리는 뻐꾸기가 뻐꾹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뻐꾸기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뻐꾸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성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의 발음이 우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발음을 내지 않고 우리식 발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father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는 뭐냐면요. father이에요. father인데 우리는 father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father 그런데 우리는 father 그런 거예요. 뻑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리만 비슷하게 낸 거지 실제로는 다른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발성구조 얘기가요. 한 예를 들게요. 이거는 아주 쉬운 영어니까 저하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를 때렸다. I hit him. 그런 거예요. 나는 hit, 때렸다. 그쵸? him, 그를요. 그쵸?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I hit him. 그러죠? 좋은 영어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어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I hit him.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영어로 해볼게요. 한국식 영어 말고요. 이거를 미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I hate him. I hate him. I hit him. I hate him. 같아 틀려요. 완전 틀리죠? 뭐 막 돌린 것 같죠? 돌린 게 아니에요. 이 H 발음이 나는 위치가 목 안에서 나요. 성문음이라서 목에서 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디서 내냐? 입 앞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hit 그러잖아요. hit이 아니라 목 구멍에서 나니까 hit. him 입에서 낸다고요. 그게 아니라 him. 그러니까 한국 사람 I hit him 그러지만 진짜는 I hate him. I hate him.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I hate him. 그러는데 우리는 I hit him.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I hit him 그러던 사람 미국 사람 I hate him.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셨나? 그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내야 돼? I hate him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미국 사람하고 같은 발성을 내야 돼요. 거기에는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혀의 모양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위쪽으로 향해 있거든요. 보통요. 그래서 가 이렇게 낸다고요. 가.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가 이렇게 낸다고요. 가. 그다음에 우리는 팝 그렇게 내지만 미국 사람들은 밥. 목이 떨린다고 유성음이라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어의 모든 것들을 보면요. 배 아래서 영어 음은 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내요? 목 위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I가 아니에요. I. 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I'm a boy 그러잖아요. 그런 말 쓰죠? 그런데 영어에는 I'm a boy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내요. I am 그런 말이 없어요. am 그런 말 없어요. boy 그런 말이 없어요. boy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우리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중국어는 좀 더 이렇게 다양해요. 중국어는 네 가지 소리가 나요. 마, 그 다음에 마. 이렇게 네 개, 성조라 그래. 이게 네 개가 틀린데, 한국 사람들은 마,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마, 이런 못 낸단 말이에요. 마,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다른 걸 분명히 알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발성 구조표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 미국 사람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표를 오늘 뭐 이런 방송이지만 조금 이렇게 훈련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국말로 가, 나, 다, 라, 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나, 다, 라, 마 그러잖아요. 미국 말은 그런 말이 절대 없어요. 가, 못 내요. 가, 한번 해보세요. 가,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래, 나, 그런 말이 없어요. 나, 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다, 라, 그런 말이 없어요. 라, 마, 그런 말이 없어요. 마. 그래서 mother, 그런 말이 없어요. 뭐예요? mother.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다라마 이게 아니라 가, 저 떠나보세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름 할 때 name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name이죠. 그렇죠? name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name. 근데 우리는 name, 미국 사람들은 name, my name, my name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주 쉬운 영어도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뻐꾸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뻐꾸기 말을 못할 때는 어려운 뻐꾸기 말이나 쉬운 뻐꾸기 말이나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다 못 듣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간단한 영어는 들을 수 있고 복잡한 영어는 안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발성 구조가 틀리면은 쉬운 영어나 어려운 영어나 다 안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바꾸는 방법은 바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가나다라마가 아니라 뭐예요? 가, 나, 다, 라, 마. 그래서 제가 한 8개의 표를 만들었는데 매 시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기구개고 이런 거를 우리가 훈련한다 그러면 가기구개고 한국말이잖아요. 영어로는 가기구개고 하면 안 돼요. 해볼까요? 가기구개고. 그래서 고, 못 먹어도 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고가 아니라 뭐예요? go. 그게 영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서 해보세요. 가기구개 go, 가, 나, 다, 라, 마. 그래서 mother이 아니라 뭐예요? mother. 이제 여러분 영어 되는. 그렇게 아니 정말에 여러분들 그렇게 영어해야지 영어가 되는 거예요. mother 이런 말은 이제 안 돼요. happy가 아니라 뭐예요? happy가 되는 거죠. happy 틀려요. father 그런 말이 없어요. 뭐예요? father. 이제 정말 영어를 이제 좀 하시네. I'm a boy가 아니라 뭐예요? I am a boy. 그걸 빨려서 I am a boy 이렇게 얘기하지. I am a boy. 이게 아니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성 구조를 변환시키고 뭘 바꾸는 거예요? 사고 구조를 변환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훈련들이 어렵지 않아요. 아까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모자른 사람도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언어는 배우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모자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못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모자라도 하는데 왜 우리 모자르지도 않는데 못하냔 말이에요. 그게 절대. 그래서 제가 영어의 언어의 벽을 깰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를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미 여러분들 여태까지 영어를 포기하고 어떤 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포기한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라고 포기한 거잖아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이 시간이 영어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영어를 제가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폭을 높여서요. 어떤 언어도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언어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저하고 사고 구조 변환에서 일대 원리를 배웠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봅시다. 영어의 일대 원리 기억나죠?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궁금한 것. who, wha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where, why, when,
how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만 하면 영어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의 일대 원리 기억나시죠? 쉬운 거예요. 주어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변두리 얘기를 먼저 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거 그렇죠? where, why, when, how. 근데 이것도 또 순서가 바뀌어요. when 쪽부터 해서 where까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who도 오고 맨 뒤에 뭐가 옵니까? 동사가 오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사고 구조가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영어를 쓴 사람은 주어 얘기하고 결론 내리고 변두리 얘기. 한국 사람들은 주어 얘기하고 변두리 얘기하고 결론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중국어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한번 들은 상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중국어는 어느 쪽 언어하고 같다고 얘기를 좀 들은 적 있어요? 그렇죠. 잘 많이 들으셨네. 중국어는 영어 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맞기도 해요. 그게 이제 뭔가를 알려드릴게요. 중국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시우됐다는 얘기가 맞긴 해요.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후엇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주어 동사 후엇이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영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요. 주어 동사 후엇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기도 하다는 얘기는 영어는 그 뒤에 where, why, when, how가 나오잖아요. 표현드릴게. 그런데 중국어는 재밌게요. where, why, when, how가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싹 들어간다고. where, why, when, how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where, why, when, how가 없을 때는 뭐하고 비슷해요? 주어, 동사, 후어시가 뭐가 똑같아요? 영어 같죠? 근데 거꾸로 잘 보세요. 후어시 없는 경우의 문장에서는 뭐하고 똑같아요? 한국어가 똑같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아시네. 그러니까 중국어는요. 어떤 면으로 보면 영어하고 똑같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한국어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영어도 잘할 수 있고 한국말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한 3년 살면서요.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언어의 구조가 그 사람의 형태, 삶의 형태까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중국 사람은요, 겉모양 보기는 어떻게 보여요? 완전히 동양 사람이죠. 그런데 생활과 몸의 이렇게 그 형태들을 보면은 서양인 같아요. 자, 침대 생활하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의자 생활해요. 그 다음에 몸의 형태가 한국 사람하고 조금 틀려요. 겉모양은 동양인 같지만 서양인 구조를 가져요. 중국에 가면은 이 차이나 그 여성 옷이 있죠. 이렇게 아주 길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이제 그 동양인들은요, 이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좀 이렇게 긴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복 같은 걸 입으면 이쁘다고요. 그런데 서양인은 하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하체가 길어요. 그러니까 서양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서양인과 동양인의 이렇게 중간적인 이렇게 생활 패턴과 그런 인종의 형태를 갖는다고요. 근데 모두 그래요. 중국어의 언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 배우는 거 쉬워요. 중국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어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변두리 얘기를 조금 하다가 결론을 중간에 딱 내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 사고의 체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대 어떤 언어든지 일대 원리만 이해하면은 어떤 언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면 좋으냐면요. 한국말과 영어를 배우면요. 언어의 제일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어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언어들이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만 완전히 익혀놓으면은 그 사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중국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른 언어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축복받았죠. 처음이 어려서 그렇지 영어만 확 바꿔놓으면 나머지 쉬워요. 일본어는 어느 쪽일까요? 바로 한국어 바로 약간 위에서 변화돼요. 몽골어도 여기란 말이에요. 이태리어는 어딜까요? 영어 쪽에 거의 껴 있어요. 여기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든지 다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요. 영어 자체 공부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어 자체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영어 얘기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영어 지식, 그죠? 영어 지식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영어가 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아직은 많이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기분만 드는 것도 어딘데요. 아, 정말요. 저도 이렇게 언어를 해보면서요.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언어를 배운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언어를 하면서 우리가 갖는 것은 항상 뭐예요? 패배감이에요. 하면은 할수록 더 안 되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울고 나온다는 거예요. I'm a boy만 있는 줄 알았더니 you are a girl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식의 개념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배울 때는 그 지식들을 활용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이런 그 언어를 극복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또 한 가지 또 새로운 걸 하나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제 발성 구조 이해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이해했습니까? 사고 구조를 이해했잖아요. 그럼 발성 구조, 사고 구조를요, 이제 하루에 뭐 10분, 20분 이렇게 계속 훈련하면 내 지식에 있는 것들이 이제 쓰여져 가지고 영어를 하기 시작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은 막혀버려요. 왜 그러냐면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뭘 좀 사고 구조도 됐는데 단어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넣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뭐를 늘려가야 돼요? 지식을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하지만 지식을 늘려가는 것만으로 안 돼요. 또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을 아무리 늘려가도 막히게 돼 있어요.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우면 다 될까요? 안 돼요. 영어 사전에 제대로 된 영어 사전은 한 50만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50만 단어를 다 외우면은 우리가 필요한 단어가 다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50만 단어를 다 외워도 필요한 단어는 다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50만 단어를 다 외워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한 2, 3천 단어만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까 또 운영을 하는 거예요. 또 운영을 하면은 그것이 수십만 단어가 돼서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어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 처음에 사고 구조 배웠죠? 발성 구조 배웠죠? 지금 뭘 배운다고요? 영어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에요. 자, 펜이 있어요. 한 개의 펜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뭐 붙이면 돼요? 어펜 그래야 돼요. 아니면 큰 펜이 있다 그러면 뭐면 안 돼요? 빅, 그쵸? 그다음에 빨간색 펜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뭘 쓰면 돼요? red.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사전을 찾고라도 없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요. 책상 위에 있는 펜. 그럼 사전을 막 찾아보세요. 책상 위에라는 단어가 영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뭐만 있냐면요. 책상이라는 뭐 데스크면 데스크, 테이블이면 테이블 이런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데스크밖에 없는데 이건 책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책상 위에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만들어 쓰는 방법이 많으면 힘이 들 텐데요. 영어를 만들어 쓰는 방법은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5가지만 외우면은 어떤 영어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대 원리 배웠죠. 사고구조 변화 학습법.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발성구조 변화 학습법 배웠죠. 그 다음에 지금 영어를 만들어 쓰는 5가지 방법만 배우면은 영어는 더 이상 배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 그러면 뭐 영어 공부하는 거 별거 아니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만들어 쓰는 5가지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 5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명사밖에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명사 알죠? 명사밖에 없는데 다른 거로 만들어 쓰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전치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전치사 그럼 골치 아파하는데요.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전치사의 뜻만 알면 돼요. 전치사라는 건 앞에다가 앞전자, 치,
뭘 이렇게 놓는다, 위치한다는 거예요. 전치사니까요. 앞에다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놓으니까는 앞에 놨으니까 뭐예요? 전치사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명사 앞에 전치사를 놓으면요. 다른 거로 다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데스크는 책상이에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게 책상 위에요. 그럼 앞에다가 뭘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전치사를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전치사라는 게 뭔지 몰라도 들어본 적이 있죠. in, on, of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런 걸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뭘 하느냐, pen, 데스크가 있는데 요 데스크 앞에 뭘 붙여요? 전치사 on을 붙이면요. 뭐 더 같은 걸 써도 되고요. on the table 하면은 테이블은 책상이지만 전치사를 붙이면 다른 말이 돼요. 책상 위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들어 쓴 게 되잖아요. 그럼 언덕 위에 하면 뭘까요? hill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hill이 언덕이에요. 그럼 언덕 위에로 다른 말을 바꾸고 싶으면 앞에다 무조건 뭐 붙이라고요? 전치사를 붙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on the hill 하면 뭐예요? 언덕 위에. 그렇게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였으면 뭐든지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전치사를 뭐를 붙여야 되느냐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시험에 전치사 붙이는 거 나오는 거 아세요? 전치사를 뭘 쓰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릴게요.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는데 무슨 전치사를 붙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떤 전치사를 붙이냐면요. 궁금하죠? 뭐냐면 아무 전치사 하나 붙이는 거예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뭘 붙이라고요? 아무 전치사 하나 붙이라는 거예요. 자, on the desk인데 on이 기억이 안 나면 아는 전치사 뭐 있죠? 여러분들 아는 전치사 중에 뭐 있어요? 뭐 in도 좋아요. 그럼 그걸 붙이고 또 아는 거 뭐 있어요? of 그럼 막 붙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엉터리 영어가 아닙니까? 맞아요. 엉터리 영어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I want, 나는 원한다. 원하는 거 좋아하죠. A glass of water. 그러니까는 한 잔의 물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읽을 때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읽는 경우가 없어요. I want a glass of water. 이렇게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어에는 contents word라고요. 의미를 표현하는 게 있고요. function word라고 해서 기능만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I want glass가 없으면은 뭔지 모르죠. water가 없으면 뭔지 모르죠. 하지만 of가 없어도 뜻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I want glass water. 그래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I want, 어도 작게, a glass of water.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I want a glass of water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왜 알아들을까요? 이미 그 사람들은요, 생활화돼서 그냥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뭘 붙일 건 알아들어요. 우리나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뭐 붙일까 고민하라고 영어를 못해요.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붙여서라도 일단 어떻게 돼요? 영어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그 대신 요령 하나 있어요. 작게 얘기해야 돼. 여기 of인데 in을 써서 모르고 그럼 I want a glass in water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I want a glass in water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작게 해서라도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전치사가 붙인 거라고 생각해서 영어를 시작해서 얘기를 하면은 영어를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of라면은 in을 쓰다 보면 틀렸다는 걸 영어를 하다 보면 알게 돼 모르게 돼요. 저절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영어 공부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문법 맞추느라고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영어 지식을 늘리고 나서 영어 잘하려고 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아십니까? 지식은 얼마 없어요.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거로 틀리지만 막 써먹은 사람이 능력이 커져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지. 지식을 가득 쌓아놓고 영어를 잘하려고 그러는 사람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영어에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해방되면 돼요. 아무거나 막 쓰다가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 일단 다 알아들어요. 요령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그맣게.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작게. 안 보이게. 이게 여기 5분지인지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알게요. 그렇죠. 어쨌든 그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어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펑션 워드로서 소리를 작게 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명사 앞에 뭘 붙인다고요? 전치사. 근데 어떤 전치사예요? 아무 전치사나 붙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동사밖에 없는 곳에는 앞에다가요, to를 붙이면 돼요. 동사밖에 없는 건 뭐 붙여요? to. 근데 이거는 아무거나 붙일 필요 없어요. to 하나밖에 없으니까 to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나는 제가 좋아하는 거 want라는 거 알죠? I want a pen. 그럼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가는 것을 원한다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사전을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가는 것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go에는 가다만 있어요. go. 가다. 그럼 I want 나는 가다. 그럼 틀리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뭐예요? 앞에다가 to를 붙이는 거예요. to go 그런 거예요. 그래서 I want to go가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는 또 혹시 뭐 going이라는 뭐 동명사가 있고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이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알면 돼요. 이런 건 뭐 나중에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go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형용사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 형용사 알죠? 형용사일 경우는 앞에다 뭘 붙이냐면요. 비동사라는 거 들어봤죠? 비동사류를 붙이면 돼요. 첫 번째 거는 전치사를 어디다 붙여요? 명사 앞에 붙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름다운 영어로 뭐예요? beautiful. 그거 알죠? beautiful이라는 거 알죠? 아름다운이에요. 근데 그 소녀는 아름답다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름답다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밖에 없단 말. 그럴 때 만들어 쓰는 거예요. beautiful이라는 앞에 비동사류를 붙여요. 그래서 she beautiful인데 앞에 뭘 붙여요? is beautiful. 그러면 beautiful은 아름다운이고요. is beautiful은 뭐냐면 아름답다. 예.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영어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어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을 아름답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접속사. 접속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뭐, that 이런 거 들어봤죠? 그거에다가 주어 동사가 되면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나는 쿠키를 먹는다. 그럼 뭐야? I eat cookies. 그래. 너무 잘한다. 그 다음에요. 나는 큰 쿠키를 먹는다. I eat big cookies. 더 잘하네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쿠키를 먹는다. 이제는 복잡해졌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쿠키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영어로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쓰는 거예요.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I eat cookies. 나는 먹었다. 쿠키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 그때 쓰는 거예요. That 주어 동사 my mother made.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만들다가 이걸 붙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접속사 류라 그런 건 그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I eat cookies that my mother 그런 말 없어요. 그죠? 뭐예요? mother made 그런 말 없어요. 뭐예요? made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어가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약간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일대 원리 아까 비교해서 제가 5소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건 여러분들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 배운 건데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투 부정사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사실 그걸 잡고요. 전명구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관계대명사 구구 뭐 절 뭐 그런 것들 배우고 그랬을 텐데 그런 식으로 배울 필요가 없이요. 이 근본적인 원리는요.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영어의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과정들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영어에서 가르쳐 줄 거는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제 가르쳐 드릴 것도 없어요. 영어에 더 노력하려도 뭐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연습해서 영어를 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되냐면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뭘 바꿔야 돼요? 발성 구조를 바꿔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로 변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따라 하셔야 돼요.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쓰면 돼요. 우리가 영어를요, 많이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외우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해요. 기본적인 건 하지만요, 외우고 살면 안 돼요. 영어를 아주 깊이 있게 가려면 외우는 것 갖고는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하고 사실은 깊이 있게 대화 못 나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편지 쓰는 거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 추천서를 받으면요, 깜짝 놀라요.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거의 같아요. 왜 그래요? 추천서 쓰는 형식의 영어책 있잖아요. 그거 보고 대충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베껴서 하잖아요. 편지를 받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받은 편지가 다 똑같아요. 왜냐, 뭘 갖고 해요? 편지 쓰는 요령을 보고 거기다 단어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꾼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아무리 편지 그 예문집이 많더라도 정말 내 사정에 맞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사실 편지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지만 내 절절한 사정을 쓸 수 있는 예문이 없다고요. 하니까 어떠냐면요, 자기 사정에 맞지도 않는데요, 영어에 맞춰서 편지 써서 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깊이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외워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건 외워야 돼요, 영어에서.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회화가 지난번 시간인가 때 어떤 분이 질문하는데, 회화를 할 때는 쉬웠고 이렇게 그 단어를 이렇게 써가 보니까 이제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회화야말로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있는 대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영어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글들이 별로 없잖아요.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실제로 이 만들어 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숙제를 내준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요번에 숙제를 내드리려고 그래요. 네. 숙제를 내니까 어떤 분이 시청률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 시청률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읽을 때 한국식으로 읽지 않겠어요. I'm a boy 이런 거 안 읽겠어요. 어떻게 읽냐면 I am a boy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같은 훈련을 해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가, 나, 다, 라, 마를 뭐를 읽어와야 돼요. 가나다라 마가 아니라 어떻게 읽는 거예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요, 뭐 어떤 가도 좋아요. 가기, 구, 개, 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가, 기, 구, 개, 고. 그러면 그 밑에는 나, 니, 누, 네, 노, 다, 디, 두, 대, 도, 라, 리, 루, 레, 로, 마, 미, 무, 메, 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메모 그러잖아요. 그죠? 메모지 그러잖아요. 그런 용어는 없단 말이에요. 메모가 아니라 뭐예요? 메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메모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5분 내지 10분만 발성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성이 뭐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사람처럼 내는 발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other 써 있으면 한국 사람들 틀림없이 mother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mother 이렇게 읽어야 된다면. father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해? father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happy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해? happy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발성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만 바뀌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국식으로 발음하던 사람이 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발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한 7주 정도 열심히 훈련한 사람은요. 이상하게 미국 사람처럼 발음을 해버려요. 영어 문장을 읽게 하면은 처음에 I'm a boy 이렇게 읽는 사람이 I am a boy. I hit him 그런 사람이 I hate him. 이렇게 영어를 바꾼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 7, 8주 해나가면요. 이게 가능하고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뭐 해오거나 안 해오거나 숙제죠. 그렇죠? 뭐 안 해도.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아주 쉬운 영어 책에 보면 장문책 있잖아요. 장문책. 쉬운 장문, 어려운 장문 하실 필요 없어요. 쉬운 장문책을 보면은 그거를 장문책을 바로 뭐로 바꿔요? 영어로 바꾸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 할 필요 없어요. 장문책을 하나 사서 절대로 영어는 쓰면 안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한국말을 영어식 한국말로 바꾸는 훈련만 하루에 10분, 20분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 요거 발성구조 5분, 10분, 그 다음에 영어식 한국말 바꾸는 거 10분, 20분만 하루에 쭉 해서 한 7, 8주 하잖아요. 그럼 사고구조와 발성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걸 익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어에 대한 뭐 얘기를 깊게 하다 보니까 뭐 질문을 하고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재밌는 훈련을 하기로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